이제 애플에서 이미 대대적으로 예고했던 AI 관점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앞으로 1년간 좀 앞으로의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가장 큰 빅테크는 어디고 제일 기대가 안 되는 데는 어디고 이거 좀 마음속에 순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라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애플 괜찮아요. 저는 애플 더 갈 거라 봐요. 더 가긴 하지만 네. 그 주가의 상승 여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건데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사실 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휴대폰 판매 말고 다른 게 있어야지. 애플이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은 안정적으로 그냥 앞으로 저는 지금보다 최소 30-40%는 더 올라갈 거라 봐요. 주가가. 사실 애플이 올해 들어서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는 주가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은 그렇다고 보고 있고 저는 아마 이 얘기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네. 저는 테슬라요. 아, 테슬라요. 네. 네, 테슬라가 왜냐면 앞으로 1년 안에도요?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네. 의견이 없지만 네. 앞으로 1년 안에도 테슬라가 그렇게 오를 수 있다? 저는 네. 그냥 두 기업 다 좋아요. 사실 네. 저는 둘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단순히 수익이나 이제 좀 올라가는 상승률만 봤을 때는 애플이랑 테슬라 딱 두 개를 놓고 아니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위, 2위가 테슬라 두고 보면은 오히려 오늘자 주가 대비해서 1년 후에 주가 상승률은 테슬라가 1등일 것 같아요. 저는. 빅테크 안에서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보상 패키지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요. 네. 근데 오히려 보상 패키지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보상 패키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끌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네. 빈정상하죠, 일론 머스크는. 솔직히 말하면은 테슬라 솔직히 일론 머스크 나가게 되면 주가가 이대로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수십 년 동안 지금의 주가를 만들고 지금의 기업을 만들고 지금의 혁신을 만들어 온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패키지를 지급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 사람이 평생 이 회사에 해온 거에 대한 너무 이제 업적을 무시한 처사라 봐요. 그러니까 빨리 줄 건 주고 네. 대신에 주고 그 다음 보상 패키지부터는 계약을 바꿔야지. 아, 좀 네. 세요. 네. 세긴 셉니다. 근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지만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네네. 최고의 기업을 만들고 전기차라는 붐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줄 건 주고 이제 새로 이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계약 조건을 바꾸고 해야 저는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저는 전기차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났다 봐요. 이번에 미국이 슈퍼 300일 들면서 유럽이 지금 이제 중국 때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전기차 치킨 게임은 거의 중후반 이상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주가가 줄줄 흐르고 있는 거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떠난 이유가 크다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좀 없애려고 하면은 보상 패키지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뭔가 공략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되게 잘하고 있다 봐요.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좀 길게 투자한 분들, 수익률 좀 나 있는 분들 보면은 다들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있는데 왜 굳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끄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줄 거 빨리 주고 대신에 다음 보상 패키지부터는 조금 계약을 많이 다운시켜가지고 네. 진행하면은 오히려 테슬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보고하는 세상은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사실 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애플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무모해 보이지만 사실 CEO 혼자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CEO 네. 혼자 경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워낙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사람 한 명 갖다 놓고 그런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이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구성되면은 네. 애플도 더는 진짜 업사이드가 크게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그냥 안전한 채권 같은 기업. 이 정도 근데 팀 쿡 CEO가 네. 자기보다 훨씬 혁신적인 사람을 네. 밀어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분의 선관을 봤을 때는 불가능해지. 저는 이사회가 나서야 된다 봐요. 네. 네, 그분이 뭐 사실 근데 본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이건 뭐 잡스 회사죠. 솔직히 말하면 잡스 회사기 때문에 본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예전부터 같이 일해왔었던 그런 분들이 좀 나서줘야 된다 봅니다. 근데 지금 간밤에 사실 테슬라 주가가 좀 더 하락한 거는 보상 패키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네. 로봇 택시가 수익을 내는데 몇 년이 걸릴 거다. 네. 이런 게 또 JP 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컸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가 어쨌든 지금보다 앞으로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 중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주가 대비해서 가장 큰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가 되려고 하면 어디선간 그래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네. 로봇 택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로봇 택시 같은 경우는 로봇 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이거는 네. 테슬라가 제시한 그 다음 스텝이에요. 네. 그 다음 스텝을 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네.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FSD가 좀 빨리 개발이 됐으면 로보택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보택시가 FSD로 가는 그 중간에 이제 그 중간 다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실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문제가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어쨌든 테슬라는 이제 이 전기차 치킨 게임이라는 요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진 않았거든요. 지금 캐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일반화되기 전에 잠깐 수요가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라 보는데 네. 예전에 반도체도 처음 나왔을 때 그랬었어요. 네. 캐즘 현상이라는 게 그때는 캐즘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지금도 이제 그런 캐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이제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끝나고 이제 네. 이런 이슈가 좀 조용해지면은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JP 모건이나 미국의 이런 회사들이 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내는 이제 보고서들이 좀 억지에 가깝다 봐요. 결국은 약간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조금 네.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 회사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막 소중하게 안 다뤄지는 느낌이 이 단어 좀 느낌이 있어요. 옛날부터 강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예전부터 왜 힘들었냐면은 주가가 바닥부터 예전에 쌀 때부터 투자해서 하셨던 분들 아실 네. 거예요. 테슬라는 공매도랑 엄청 싸웠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도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공매도 리포트를 내는 게 누구였냐면 월가거든요. 안 될 거라 네. 안 될 거라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 다음을 보여주면서 그 공매도를 찍어 누르고 쇼스퀴즈를 만들면서 네. 주가 레벨업 시키면서 계속 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 빠지니까 신났죠. 아마 제가 봤을 때 공매도량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수급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네. 좀 감안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또 저는 이걸 또 보여줌으로써 이겨낼 거라 봅니다.